자, 이제 마지막으로 카파 통계량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합니다. 이 카파 통계량이라는 것은 짝진 자료에 대한 일치도를 보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불일치 관련이 있다는 거랑, 그죠? 관련이 있다는 거랑 일치한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관련이 있으면 그것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면 일치도를 평가하기 위한 카파 통계량이 필요합니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방금 전에 배운 짝진 자료에 대한 맥리마 검정은 대칭성 여부를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이 맥리마 검정을 일치도를 본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치도 평가를 한다라고도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N12와 N21만을 비교하는 거니까 이게 같은지 틀린지를 보는 거니까 일치도 중에서도 대칭성만 보는 것이고요. 카파 통계량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치도를 보는 겁니다. 이 자료를 한번 보죠. 전문의하고 인턴이 있는데 소아과에서 어린아이들의 발육 상태를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소아과를 딱 갔는데 인턴이에요. 그런데 이제 펠로우 선생님이 야, 너 인턴 너하고 나하고 우리 평가하는 게 같은지 볼까? 하면서 봤습니다. 2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발육 상태를 평가해봐. 기준은 똑같아. 이런 경우에는 양호, 이런 경우에는 약간 부진, 불량 이렇게 평가하자. 그래서 평가하는 기준은 너랑 나랑 똑같이 하자. 그리고 결과만 한번 비교해보자. 그래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2100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펠로우 선생님도 나도 평가를 한 거죠. 똑같이. 그리고 자료를 요약하니까 이와 같아요. 보면은 지금 이 대각선에 있는 것들이 아마 이 대각선이 전문의하고 인턴하고 같은 평가를 한 내용들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서로 다른 평가를 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6명은 뭐냐면은 46명에 대해서는 전문의는 발육 상태가 양호하다 했는데 인턴은 약간 부진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이런 7명은 결과가 많이 다른 거죠. 전문의는 양호하다고 했는데 인턴은 아주 불량한 걸로 평가한 겁니다. 자, 이 자료에서를 만든 목적은 전문의의 평가 결과랑 인턴의 평가 결과가 완전히 일치하는지 아니면 불일치하는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불일치한다면은 여기 있는 칸들이 점점 일치한다면 여기 있는 이 칸들에 나오는 데이터는 점점 적어지겠죠. 자, 이 카파 통계량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코엔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육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코헨이 제시한 카파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대각선 칸 있죠? 아까 일치하는 칸 여기 있는 거, 요 대각선 칸에 대해서만 기대 빈도가 있고 관찰 빈도를 계산을 해요. 관찰 빈도는 지금 1700명, 154명, 20명, 14명이 나왔고요. 기대 빈도는 당연히 요 칸의 기대 빈도는 뭐겠어요? 이 칸의 기대 빈도는 2104명 중에 1838명하고 그다음에 1834명을 곱한 값이 이 칸에 기대되는 거겠죠. 누적 양쪽에 있는 값을. 그죠? 그래서 이제 기대 빈도를 구하고요. 그래서 대각선 칸에 있는 관찰 빈도랑 대각선 칸에 해당하는 기대 빈도를 계산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싹 합해요. 합한 값을 사용을 하고요. 여기에. 그 다음에 여기서 M, 스몰 m입니다. M은 전체 빈도예요. 1804명. 뭐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분들이 R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걸 손으로 계산하라고는 않을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근데 이 카파 통계량은 이것은 위에를 이렇게 계산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뭐냐면은 이제 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을 보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두 평가자의 결과가 우연히 일치한 경우를 보정한, 찬스 커렉티드한
그죠? 그거 한 어그리먼트 스테이트 통계량입니다. 뭐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카파 통계량이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카파 통계량이 1이다. 그 말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카파 통계량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음수가 나오면은 완전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나쁘다고 하는 경우를 말해요. 이 코엔의 카파 통계량은 음수가 나오진 않네요. 카파 통계량은 근데 이론적으로는 음수가 안 나오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음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뭐 그렇다 치고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카파 값이 0이면 그러면은 완전히 불일치한다는 것이고요. 카파 값이 1이면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카파 통계량의 대략적인 판단 기준은 이와 같습니다. 대략 한 0.6을 넘어가면, 그죠? 카파 통계량이 0.6 정도를 넘어가면은 일치가 좋은 일치를 보인다. 0.5 근처면은 그냥 그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카파 통계량이 대략 0.5 정도면 그냥 그저 그런 상태. 근데 그거보다 올라가면 일치율이 좋은 상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문의하고 그 펠로우하고 인턴이 한 결과에 카파 통계량을 해보니까 0.733이 나왔네요. 여기 0.733. 그리고 여기 있는 p-value는 뭐냐면은 귀무가설이 모집당 카파 값이 0이다. 이걸 검사하는 건데 요 p-value를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둘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일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은 거지 불일치하지 않다는 걸 보고 싶은 건 아니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 p-value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카파 통계량 그 자체의 값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현재 카파 통계량 0.733 나왔다는 이야기는 일치도가 상당하다. 그죠? 여기 보면은 일치도가 좋다. 그죠? 그러니까 카파 통계량 0.733. 그리고 표준 오차가 있으니까 신뢰 구간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짝진 자료의 일치도를 판단을 합니다. 근데 카파 통계량은 그 현재 짝진 자료가 얻어진 질병의 환자들의 상태, 유병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전에 민감도, 특이도, 또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배웠죠. 그래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질병의 유병률에 민감하니까 서로 다른 질병들 간에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를 비교할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카파 통계량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질병이라도 다른 연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동일한 질병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한 경우랑 미국에서 한 경우, 이 경우에 카파 통계량을 바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각 한국 연구랑 미국 연구의 환자들의 비율이 유병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카파 통계량은 명목형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요. 만일에 순서형이다. 범주형 변수가 순서형이면 그러면 가중 카파를 쓰는 것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예제, 그러니까 전문의하고 인턴이 평가했던 이 결과는 범주형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쪽이 순서형이에요. 양호한 상태부터 불량한 상태까지 어떤 순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범주입니다. 그래서 오디날 순서형 카테고리칼 데이터입니다. 인턴 결과도 뭐 같은 걸 봤으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문이나 인턴의 평가 결과가 순서형이면 그러면은 카파 통계량을 쓰는 것보다는 가중 카파를 쓰는 것이 좋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 자료에서
이 자료에서 여기 7명은 여기 7건하고 여기 5건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불일치하긴 했지만 여기 7건은 7개 결과는 전문의와 인턴들 간에 세 범주 차이가 난 겁니다. 전문의는 양으로 인턴은 분량으로 해서 세 범주의 차이를 보인 거고요. 여기 5건은 전문의는 약간 부진, 인턴은 분량으로 했기 때문에 2단계 차이를 나타낸 거예요. 그리고 여기 46건은 사실은 1단계 차이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일치하는 정도가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 46건, 1단계 차이 나는 46건의 가중값을 주는 것보다는 3단계나 차이 나는 7명의 결과에 가중치를 더 많이 주는 것이 이 자료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명목형 짝진 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kappa 통계량을, 순서형 짝진 자료에 대해서는 가중된 kappa 통계량을 쓰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그때 가중은 어떻게 하느냐? 범주에 역시 점수를 줘서 가중값을 주면 됩니다. 신뢰 구간 계산 가능하고요. 컴퓨터가 줍니다. 하지만 kappa 값이 0이다라는 기무가설은 별로 효용 가치는 없습니다. p-밸류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대칭성을 보고는 맥리마 검정이나 맥리마 바우커 검정을 통해서 p-밸류를 제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많은 종류의 카이제곱 검정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수업을 계속 많이 잘 들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게 될 겁니다. 다시 볼까요? 2개의 범주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볼 때는 카이제곱 검정, 이름은 피어슨의 카이제곱 검정이라고도 합니다. 카이제곱 검정을 하고요. 만일에 기대 빈도가 5보다 작은 칸이 전체 셀의 20% 이상이면 표본수가 작은 걸로 간주하고 피셔의 이그젝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2개의 범주형 변수가 한쪽이 순서형이면 추세를 볼 수 있는 추세 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널 리스판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은 모두 2개의 범주형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보는 겁니다. 만일 일치도를 보고 싶으면 일치도를 본다는 건 이미 짝을 진 자료가 얻어졌다는 거예요. 일치도를 보고 싶으면은 맥리마 검정을 실시를 합니다. 짝진 자료에 대해서는요. 일치도를 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칭성 여부를 보는 것이고요. 정확한 일치 정도를 보고 싶으면은 kappa 통계량을 계산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범주형 변수에 대한 관련성과 일치성을 보는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는 똑같은 상황으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